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승재 군 어머님과 이승재 군을 그동안 어떻게 키우셨고 또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한번 소개해볼까요? 나름 예쁜 우리 아들 이승재 군 엄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승재 군이 키우시면서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우리 아이 뛰어난 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뛰어나다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래도 가장 제 기억에 이렇게 강력하게 남아있는 거는 5학년 되기 전에 어떤 그 봄방학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없지만 근데 그때 이제 우연히 그 홈쇼핑에 터키 여행 어떤 그 패키지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아빠 그 말에 결정을 하고 이제 아빠가 그냥 뭐 생각이 있어서 아이한테 네가 한번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승재가 이제 터키 여행을 주도적으로 이제 짜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다른 거보다 책을 좋아했던 아이라서 터키 이렇게 그 묵직한 여행 잡지를 하나 사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네, 승재 군이 5학년 봄방학 때 그러니까 터키 여행이 4학년에서 됐었는데 넘어간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공부를 시작해서 그 비행기표를 먼저 잡고 이제 그 여행을 7박 9일인가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준비를 해서 가는데 이제 저는 다른 데서보다 공항 출발을 하는데 작은 체구의 그 아이가 여행 트렁크 사실은 7박 9일 내 가족이면은 트렁크가 좀 여러 개 되잖아요. 그죠. 짐이 많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 여동생은 좀 어리니까 그냥 몸만 가지만 이제 저희 셋은 이제 가방을 들었어야 되는데 승재는 배낭에 그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뒤를 따라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공항 티켓 그 부분 저기 발권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주도적으로 했을 때 뭔가를 했을 때 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게 남다르구나. 그리고 여행 가서도 그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잘 짰다고는 하긴 조금 그랬던 게 아이가 일단은 중점이 가장 저렴한 데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 숙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좀 저렴한데 사실은 여동생이 있고 저가 있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가족이고 승재가 이 계획을 짰다라는 그거에 불평이 좀 없는 거죠. 동생도 그냥 뭔 모르고 갔었던 때라서 그래서 그때 저는 그 기억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터키 여행으로 사실은 이어졌던 게 다른 친구들은 터키는 사실은 지금 튀르키예지만 관심 보이지 않고 2주 동안 혼자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때 한번 그 했던 영향이 다시 이어졌던 건 아닐까. 그리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 나중에 평생 살아가면서 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승재 군의 그 주도적인 면을 그죠? 그때 4학년 말 그러니까 5학년 되기 전인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다 계획을 짠다는 거 그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교과목 학습에 부모님들이 많이 지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이랑 이제 같이 종일 육아를 하게 됐죠. 그런데 뭔가를 승재가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책을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그냥 학원은 사실은 시작을 안 했던 거고요. 뭐 그냥 기본적인 어떤 학습지의 그 과목별 그 수업을 이제 집에서 사실은 하게 됐는데 승재는 뭐 그 꾸준함으로 거의 그 학습지의 끝을 봤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도움이 됐던 거고
학원은 사실은 네, 중등 전까지는 네, 아니 중2 9월까지는 네, 다닌 적이 사실 없고 그냥 예체능 위주로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아까 학습지 말씀하셨는데 학습지 과목 어떤 거 하셨는지? 과목은 이제 내가 한자를 좋아해서 네. 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국어로 좀 넘어가면서 또 남자아이니까 수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수학 이렇게 하게 됐어요. 세 과목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일찍이라고 하긴 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중등 학원 가기 전까지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네. 중2 네, 대신 아직. 학원은 안 하고 네. 이제 그게 자양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예체능 위주로 네. 아, 근데 제가 만났던 학부모님들 중에요. 네. 실제로 그 학습지를 이렇게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하시는 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이가 성적이 남들보다 정말 월등한 경우를 저는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그 엄친아라고 하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동안에 가장 주요했던 게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걸 그렇게 오랜 동안 지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 상담 중에 한 학생은 그 학습지만 보면 너무 보기 싫어서 변기에다가 넣고 내리고 그랬던 적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이렇게 1학년부터 중2까지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이의 능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재가 일단 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막 직장 생활을 그만둔 터여서 사실은 엄마들과의 교류나 정보가 사실 많이 부족했던 때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원으로 막 이렇게 벌써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예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집에서 매일 한다고 하면 뭐 너한테 좋은 어떤 그 자양분이 될 거다라는 그냥 저만의 어떤 소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렇게 훈육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한테 내가 했던 훈육 중에 가장 심했다고 생각나는 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게 저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 아이도 같이 기억하는 거를 하나 그냥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사실은 저는 아이를 혼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그 피해 받는 사람이 기억을 하지 엄마가 아이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인 입장이 좀 말은 이제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혼냈던 많은 기억은 사실은 별로 없지만 우연히 뭐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아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엄마가 잘해준 거는 기억을 하나 못하고 엄마가 못해준 것만 기억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제가 제 입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마 중등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 그 말이 그렇게 애가 눈물을 쏟아낼 얘기인가 이제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근데 그 우는 강도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정도로 울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승재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가 화분을 깨서 엄마가 빗자루로 되게 많이 혼냈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는 기억이 없으신데 승재만 기억하고 근데 순간 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조금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빗자루로 얘를 때렸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얘는 그걸 맞았지만 그때 화분을 깼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는 엄마가 화분을 깨서 엄마가 혼냈다라고 기억을 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억울한 부분이
그냥 혼내진 않았을 텐데, 화분만 깼다고 혼내진 않았을 텐데, 뭔가 어떤 상황이 화분에 이르기까지 겹쳤던 있었겠죠. 것 같아요. 네, 있었겠죠. 근데 아이는 근데 네. 아이는 기억을, 엄마가 화분을 깨서 혼냈구나. 이게 굉장히 좀 왜곡된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서 너무 사실은 속상하긴 했는데, 그 원인을 안다고 해서 저한테 유리한 점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만 이제. 네. 근데 아마 그때 제가 저기 1학년 때 육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학원을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빨리 시작하는 분들은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렇죠. 저는 사실은 뭐 정보도 없었고 그렇지만 별로 학원을 좀 일찍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얘 공부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아빠가 봤을 때 너는 공부 욕심을 왜 아이한테 네 욕심을 차리느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학습지가 얘가 저기 그 하고 싶어서 시작한 학습지가 만약에 그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좀 푸시 아닌 푸시를 하셨겠죠.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그냥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시간에 그거를 안 해가지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나.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기가 아이가 사춘기가 4학년 때부터 오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일찍 왔나. 이렇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아이한테 사과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과를 하셨네요. 왜냐하면은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육아서나 뭐 어떤 그런 걸 조금 많이 보셨구나. 많이 봤는데 행동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과를 어른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지금 여기 승재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자가 좀 많겠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아이는 지금까지 부모님하고 비슷해요. 그 친구는 이제 5학년 때 일화인데 그때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남학생이었고 어떤 사례냐면 이제 지금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친구도 엄마가 내준 숙제 일정 분량을 그때는 그냥 약간 반항하는 식으로 안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방에 있는 책을 모두 다 꺼내서 베란다 바깥으로 정말 다 버리고 그리고 방을 비우셨대요. 텅텅. 근데 이제 이게 그 5학년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5학년이 아니다 4학년 똑같은 것 같은데요. 4학년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큰 쇼크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숙제를 미루거나 거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화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게 그로 인해서 학습에 도움은 됐지만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멀어지게 된 계기다 라고 이 친구가 언제 얘기했냐면 군대 갔다 와서요. 군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근데 지금 언니는 아이가 펑펑 울고 그 다음에 후처리를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고 분명히 어떤 정황에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서럽게 울 정도면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 해서 그냥 어쨌든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그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많이 혼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혼냈던 기억이. 왜냐면 한번 얘한테 사과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제가 엄마도 처음이고 뭐 정보도 없고 그렇죠. 엄마 욕심에 너를 좀 잘 이끌고 싶고 해보고 싶어서. 학원을 엄마가 네. 보내는 게 아니니 엄마가 너를 좀 잘 케어하고 싶은 욕심이 좀 커서 너를 그렇게 했던 모양이다 해서 이제 얘는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어떤 그 안에 있는 울분을 좀 토해내고 그래도 엄마가 사과라는 상황을 좀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엄마가 혹시 잘못한 게 기억이 나면 얘기를 해라. 근데 그 상황 말고는 기억을 그 당시에는 못 하더라고요. 다음에 있으면 네. 다음에 또 기억이 나면 엄마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엄마는 또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제가 그 옷을 좋아하지만 아이 옷도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아들은 더 심하죠. 이게 굉장히 이 아이한테 그렇죠. 그냥 뭐 잘 어울리거나 잘 또 이 시기에 이 옷이 굉장히 이 옷이 애한테 좋아. 그러면 이 옷을 잘 이렇게 입어주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언제 한번 되게 아끼는 옷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너무 그래서 속상하죠. 그거를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스스로 기억이 나는데 아이를 되게 혼냈어요. 그죠. 잊어버리고 다녀. 그래서 그게 받다고. 최근에 기억이 나서 승재 엄마 그때 엄마가 좋아했던 옷이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엄마가 너 되게 혼냈다? 기억나니? 그때 기억이 안 난대요. 미안하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좀 아이의 행동이 확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4학년 때도 보통 남자아이들이 뭐 빨리 오면 좀 약간 그런 사춘기의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이제 중학교에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의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학습지도 뭐 이제 본인이 매일 해야 될 일로 갖고 가긴 하지만 이제 저의 간섭을 너무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저는 아직도 그 욕심이 이제 계속 남아있고 그러면 학원을 가라. 엄마가 이제 개입을 안 하겠다 하고 하는데도 학원은 가기 싫다. 왜냐면 학습지 하게 되면 자기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는 이제 책을 보거나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던 아이라서 그 학원은 계속 거부를 했었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사춘기 느낌이 딱 사춘기다 하기에도 저희 아이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첫 아이고 남자아이고 왜 내 아이인데 나는 아이 마음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로봇을 굉장히 초등 때부터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로봇 선생님이 남자분이고 그분 학생들이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 어떤 그 학원 설명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문을 닫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문을 닫고 있어도 근데 지금 잠깐 기억이 왜곡이 됐는데 그 학원 학생이 그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 설명을 부모님 상대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타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입시 설명 내적인 걸로 그런 부분을 그 친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질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문을 닫고도 아무런 다른 걸 하지 않는다. 그냥 문 닫고 있을 뿐이다. 그냥 믿고 있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제 뇌리에 딱 박혀서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아이가 문을 닫을 때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저는 식탁에 있고 아이는 방에 있는데 사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저는 아들이 없는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문 열고 나오질 않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문을 안 열고 안 열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짓을 한다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지만 항상 면이 없지 있지만 그거를 중간에 제가 열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훔쳐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좀 노력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노력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문을 열고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기억은 사실은 잘은 없지만 아이가 그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학원의 도움을 안 받고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 진로에 관련해서도 이제 특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학원 준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그 아까 주도적인 그 부분이 저희는 되게 이제 특장점이죠. 네, 그거를 네. 봤다고 했는데 그때 아이가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 학원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중2 한 9월 정도에 테스트 통해서 이제 학원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은 많은 학원을 다니거나 그랬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 친구들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말을 안 해도 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엄마들을 보면 이제 그 학원 상담을 갔을 때 국어 아니 수학은 어디까지 했어요? 진도를 묻죠. 네. 선행 상황을. 물리는 어디까지 했어요? 네.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은 상담을 아이하고 저랑 갔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저희 아이 테스트 끝나면 아이하고 상담을 해주세요라고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 주도가 되고 있는지 그 저기 진도 상황을 사실은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그 힘든 어떤 그 3년 시간을 보내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엄마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인지 괜찮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 본인이 감내될 몫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등학교 때는 네, 든든한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승재군은 고등학교 때 성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멘탈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주도적인 면도 강했는데 거기 가기까지 그 단계 이르기까지 언니가 우리 아이의 사생활적인 면을 굉장히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그 자체가 리드해 주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상 뭐 할 수 있을까요? 좋게 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이상 제가 문을 열거나 간섭을 했을 때 그때 사춘기 상황은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눈빛. 근데 그 눈빛을 네. 제가 꺾어보려고 했다가는 아이가 너무 엇나갈 것 같다라는 그렇죠. 좀 위험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고 싶었지만 차라리 그때는 저는 밖으로 나가고 그때 저는 이제 전혀 안 하던 운동을 했던 좀 시기였었지만 더 열심히 운동을 좀 그냥 딴 걸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승재어머니가 또 말씀하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앞두고, 그러니까 바로 코앞이 아니어도 이제 입시 어떤 체제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한 고통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승재어머니처럼 오히려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신다든지 뭐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를 그럼 가장 믿었던 건 뭐였을까요? 이 부분도 저희 아이가 그 초등 1학년 때 이제 방과후 수업으로 로봇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학을 중간에 오게 되면서 이제 그 수업이 전학 온 학교에서는 없어서 그 전에 학교로 계속 방과후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년 마무리는 거기서 방과후 수업을 끝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로봇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선생님 이제 추천이 있어서 이제 조금 그 본격적으로 로봇 쪽으로 좀 뭔가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
목동 쪽에 있는 센터 수업을 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아이가 로봇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대회 참가도 하고 수상 실적도 괜찮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사실은 뭔가를 좀 꿈꿔 보기도 했었는데 막상 또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상황은 조금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살짝 이렇게 틀어지긴 했는데 지금 연관성은 좀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좀 있을 거라 네네. 보고 네, 그 있어요. 공부가 사실은 헛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와중에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목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라이딩을 안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가 목동을 가야 됐던 상황인데 둘째 아이가 이제 아이랑 이제 3살 차이여서 둘째도 한 5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랑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았죠. 둘째 아이가 어려서.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원장쌤한테 좀 약간 장시간 좀 맡기고 아빠가 이제 픽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로봇을 사실은 지금 특목하고 준비하기 전까지 사실 로봇을 계속 했었어요. 한참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의 이동 시간이 뭐 차로 가면 안 막히면은 그렇게 막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동 시간이 좀 한 3시간 정도 되고 왕복. 네. 그리고 가서 3시간. 수업이 네. 뭐 한 3-4시간 아니면 그렇죠. 뭐 더 장시간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제가 기다렸다가 아이를 픽업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도 아이는 한 번을 엄마 나 가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난 너무 힘든데 얘는 한 번도 가기 싫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 아이가 가기 싫다 그러면 때다 그만 더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나중에 아이한테 괜찮은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은 모르지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이제 아이의 어떤 상황도 이제 둘째 아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제 다니기 싫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너무 기다렸죠. 사실 핑계 삼아 네. 그만두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사실은 전혀 없었고 아이가 네 그런 꾸준함, 성실함 그렇죠. 그런 게 저희 아이는 되게 좀 강점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건 네. 꾸준함과 성실함. 네, 그거가 제가 봐도 네. 예, 승재는 그게 정말 엄청난 강점이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이제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 학원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유튜브 SNS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네. 그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를 그냥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학원 부분이 사실은 중2 말쯤에 이제 학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고 있고 그거를 제가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당장 특목 입시 준비하는 거 바빴기 때문에 그냥 특정 학원에 다니는 걸로 그냥 정신이 없었고 그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고 입학해서는 사실은 어떤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낯설었던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거의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적응이 너무 힘들었던 게 자기가 고민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사실은 문제를 풀어나가던 아이였던데 지금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 네. 능력을 요하니까 애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학원의 어떤 설명에는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특목고에 입학을 했는데 그래도 이 학교에 온 어떤 목적에 맞게 공부는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저희 아이가 성적이 막 그렇게 잘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었는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사실은 기대는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원의 도움으로 키웠다 그러면 사실은 그 믿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아이를 봤을 믿고. 때 그쵸. 아, 승재가 조금 본인 마음을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그래도 특목고 수시로는 어디든 그래 좀 결과를 내보자 이런 사실 마음가짐으로 그거를 아이하고 사실 물어봤어요. 이제 2학년 때도 당장 학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도 바로 정시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인데. 네. 과거를 수시 때문에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친구들 설명회 네.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그때 정시로 굉장히 많이 돌아섰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이만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은 아이랑 저랑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설명회를 듣고 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때 선택을 정시로 했다 그러면 또 지금 다른 결과를 갖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다른 때는 사실은 얘기가 별로 안 됐었는데요. 그때 그 부분은 아이랑 얘기가 맞아가지고 네, 그냥 다른 부분은 그냥 귀를 닫고 사실은 네,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엄마가 아니면 아이가 자기 소신 있게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명회나 각종 정보 자료들을 보실 때 지금 여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하고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소신 이게 있어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전형에 더 유리한지라는 것들을 요즘은 자체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건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건 뭐였을까요? 컨설팅을 뭐 저희 아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사실은 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이보다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입시가 되면 사실은 그 끝없는 아이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과정을 보면서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 결과가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입시철이 되면 없죠. 만남을 거부하죠. 없죠. 갑자기 흩어지죠. 네, 만남을 거부하고 뭐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기도 뭐하고 서로. 네, 서로 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곳이 여기구나 사실은 제가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스부스 아이를 의심할 때 저를 계속 잠재워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사실은 그때 초반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너무 자신이 없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저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부모의 몫이 사실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만으로 사실 저는 큰 위안이 돼서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입시에 대한 좋은 결과도 사실은 제가 욕심 한켠에는 있었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막 이렇게 공부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내적 고민이 훨씬 뭐 다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만의 갖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컨설팅이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어떤 그게 공부 측면이 굉장히 있죠. 그러나 아이의 어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부분이 네, 저에게나 아이에게나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승재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엄마들이 조금 더 편했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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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굉장히 네. 그런 믿음을 주셨고, 저희 아이인데도 저는 믿음이 약하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네. 좀 강하신 그 부분이 좀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제 경우에만 네네. 이렇게 해당한다고 보면, 제가 이렇게 그런 정보에 막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 부분은 제가 더 알아가지고 아이한테 준들, 아이가 저보다 많이 알더라고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 많이 그래서 알죠. 어느 네. 순간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얘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빛을 발하는구나. 그리고 그때 승재가 터키 여행의 그 네. 기억은 걔는 가지고 가지만 저는 사실 지역 이름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입시 정보도 사실은 제가 좀 잠깐은 공부한다고 볼 준비를 수 있죠. 했었죠. 네. 그러나 특성상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의 상황을 사실은 잘 알 수가 모르는 없죠. 부분이 네. 있어서 한계가 좀 있고 어떤 그 다른 학부모하고 공유가 살짝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입시 정보를 제가 정확히 알고 지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욕심일 뿐이지 맞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네,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 부분에 그러면 아이를 계속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족이니까. 그냥 저의 경우는 맞아요. 그랬을 때는 네. 적당한 그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까 제가 아이의 어떤 사춘기 증상이 있을 때 네. 제가 뭐 운동을 많이 했던 거 아니고 네. 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운동에 가장 열심일 때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뭐 사춘기 때부터 입시 그런 때 저한테 가장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가 왜냐면 저도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아이한테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그 다음 시간에 아이를 조금 대했을 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엄마가 뭐 운동이든 뭐 다른 취미든 아니면 아이로부터 살짝 벗어나는 게 그렇죠. 뭐 서로 좋은 관계라고 보고 아까 뭐 부모의 무관심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 일정한 거리를 두기. 그게 네. 아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긴 얘기를 하는 게 네네.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